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그 풍경이 한 외국 기자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마이클. 미국 뉴욕에서 온 30대 중반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 오기 전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에 살까?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이 꿈의 상징이거든요. 넓은 잔디밭, 하얀 울타리, 자기만의 뜰, 그게 성공한 삶의 이미지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마이클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정렬된 고층 건물들, 깨끗하게 정리된 조경,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 옆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경로당 앞 화분에 물을 주시는 할머니 한 분. 이건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그가 나중에 남긴 말입니다. 마이클은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놀란 건 입구의 경비실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럼요. 우리에겐 당연한 풍경이지만 그에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일반 주택가엔 경비실이 없거든요. 각자 알아서 문 잠그고 알람 켜고 살아야 하는 곳.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는 마이클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어디 가세요? 친절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는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입구에 섰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CCTV가 있었거든요. 복도에도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건 감시 아닌가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이건 감시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걸. 미국에서는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이면 누가 가져갈까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밤에 집 앞에 차를 세워두면 아침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이 밤 9시에도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할머니들은 저녁 산책을 나오시고 택배는 그냥 문 앞에 놓여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이클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함께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시더래요. 안녕하세요.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선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부분 휴대폰만 보거든요. 눈도 잘 안 마주치죠. 그런데 여기선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를 한다니. 마이클은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할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벽 하나 사이에 살면서도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마이클은 분리수거장 앞에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종이, 캔, 비닐. 모든 게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지키고 있어요.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쓰레기통 하나에 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70대 할머니도 초등학생 아이도 모두 분리수거를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건 법이 아니라 문화구나. 마이클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블은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CCTV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단독주택을 떠올렸습니다. 넓은 집, 높은 울타리, 그리고 총기 사고 뉴스, 택배 도난, 이웃과의 거리. 우리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이 어쩌면 외로운 삶은 아니었을까?
마이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놀란 건 이 아파트가 가진 속도의 마법이었거든요. 한국 아파트엔 시간을 되돌리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진짜로 놀란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배가 고팠습니다. 취재 준비로 정신없던 하루였거든요. 그는 단지 내 상가로 내려가 중국집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짜장면 하나 배달 가능한가요? 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10분. 마이클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빨라도 40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것도 식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주소를 잘못 찾아서 전화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10분이라니. 정말 10분 만에 올까? 반신반의하며 방으로 돌아온 마이클. 그런데 정말로 9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따끈따끈한 짜장면 단무지까지 딸려서 마이클은 그날 한국의 속도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탁소를 찾아갔는데 오후 5시까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당일 세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세탁소에 맡기면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빠른 게 당연한 건가요?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택배도 그랬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노트가 오늘 아침 문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미국에선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는 점점 이 나라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외국에 나가면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지는 그 답답함.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만 사실 그건 한국이 특별했던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헷갈렸습니다.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한참 이리저리 분류하던 중 경비실 아저씨가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이쪽에 버려야죠. 살짝 핀잔 섞인 목소리. 마이클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에이, 괜찮아요. 다음엔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도 경비 아저씨는 마이클이 헷갈릴까봐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이는 여기, 플라스틱은 여기, 비닐은 따로 모아서 여기. 마이클은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며칠 후 마이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단지 안놀이터 주변에서 누군가 쓸고 닦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묵묵히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고 화단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마이클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마이클은 그날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오후 마이클은 단지 안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걷던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년 남자 한 분이 말없이 다가가 장바구니를 들어드렸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몇 동이세요? 105동이에요. 아,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마이클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국에선 이웃 얼굴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같은 단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불편하지 않게 사는 법이지. 마이클은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녁. 그는 단지 입구 벤치에 앉아 해질녘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 둘 창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아이와 함께 웃고 누군가는 하루를 정리하며 쉬고 있겠죠. 수백, 수천 개의 창문. 그 안에 수백, 수천 개의 살.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그 모든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이클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공동체였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는 빌딩을 짓습니다. 높고 화려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짓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을. 그의 글은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우리도 이웃과 인사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마이클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내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한 번 더 환하게 웃어주세요.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갈 땐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께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이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